3월 27일 일요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키움이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정호 선수인데 이미 탈퇴 상태였지만 키움의 고영욱 단장은 야구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명예롭게 은퇴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밝혔고요. 아직까지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좀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순서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강정호 선수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건데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정호 선수를 영입하겠다. 그러니까요. 안고 가겠다. 선언을 해버리니까 좀 놀라웠고요. 그러면 기존에 음주운전을 했던 그 선수들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네. 키움 구단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 선수와 세 차례 통화로 17일에 영입 의사를 타진했고요. 최저 연봉 3천만 원으로 2022 시즌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죠. 18일에 KBO에 강정호 선수에 대한 임의 해지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홍원기 감독도 이 이야기를 16일에서야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난감하겠죠,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팀 분위기에 정말 악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구단에서 이번에는 너무 참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그런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요. 형평성에 있어서도 팬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난 여론이 거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키움은 급하게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추진했을까요? 정말 예전에 강정호 선수가 키움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했고 좋은 선수로서의 만약 기억은 많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가 프로야구도 그렇고 모든 사회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선택은 뭔가 조금 찬물을 좀 끼워 얹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갖게 됩니다. 네. 시점도 좀 그래요. 지금 딱 2022 시즌을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강정호 선수 복귀를 발표한 이후부터 키움이 7연패에 빠졌다. 그렇죠.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한 팀의 감독이 그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난감해했다는 것 자체가 그 현장과 프런트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홍은일 감독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많이 당황스럽고 나는 뭐지?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자주 가지시겠죠 아무래도. 네,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론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아직 이 KBO는 강정호 선수의 임의 탈퇴 해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KBO 규약 44조에 리그 발전과 권익 보호를 이유로 이 총재가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여론을 살피고 있는 KBO 리그 그리고 KBO 리그의 새로운 총재죠. 이 허구현 총재가 계약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강정호 선수가 또 야구인 후배고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냈고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거는 과거고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는 허 총장님께서 아마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왜냐하면 KBO 야구에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이랑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등 돌렸던 팬들의 마음을 이번 시즌부터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그렇죠.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승인하는 순간 이것도 호충님께서 조금 이렇게 타격이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승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가 오연치학교 오늘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네. 야구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관심도가 20% 밖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야구가 정말 인기를 계속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클린 베이스볼, 깔끔한 우리가 그런 좀 쪽으로도 충분히 다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1을 얻자고 99를 포기한다고?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말 저도 그냥 왜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네. 등 돌렸던 팬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KBO 리그 허구현 총재가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고요. 이게 바로 허구현 총재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미디어데이 시작합니다. 네. 프로야구 KBO 리그가 2022 시즌을 시작한다는 의미겠죠. 이제 미디어데이 하면 팬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각 구단의 주요 선수들 그리고 입담이 출중한 선수들 많이 해보셨죠? 아예 많이 해봤죠. 자, 그 중에서도 올 시즌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미디어데이 출격한다는 소식에 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범 경기에서부터 김도영 선수 신드롬이 네.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단 뭐 입단할 때부터 제2의 이종범이라는 타이틀을 수식어를 받으면서 많은 기대치가 모아졌잖아요. 시범 경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런 제2의 이종범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부담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즐기고 즐기는 선수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오투를 가지고 또 바로 이제 시범 경기부터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신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까지 시범 경기 타율이 4할 8푼 5리 이야 16안타 2홈런 나 신인 때랑 비슷하네. 4.3도 이런 신인 보면은 좀 어떠세요? 선배로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팬들도 그런데 재밌죠. 많이 설레이고 와 제가 어디까지 커 나갈까. 정말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타격 재능이나 타이밍 맞추는 걸 보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프로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모든 그 수식어에 대한 압박감을 털어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멘탈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요즘에 젊은 선수들한테 이정우, 그 밑에 이제 강백호, 이제 고조 시인들이 와서 첫 해부터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준 게 프로 바로 도전할 수 있어.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애들이 요즘에 애들이 요즘에 장난 아니다. 무서워요. 무서운 애들이다. 네, 아니, 이런 무서운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KBO 리그도 재밌어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도 잘하는데 입담까지 좋으면 큰일 납니다. 오. 그러니까 저도 입담이 어떻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디어 데이에서도 과연 김도영 선수의 입담이 어디까지 폭발할지. 야. 네. 입담 좋으면 그건 끝. 끝난 거죠, 뭐. 그 슈퍼스타 탄생. 벌써 시작된 거야. 개막하기 전에 벌써 탄생된 거야. 기아의 슈퍼스타이자 이제 네. 뭐 내야를 앞으로 뭐 몇 년간 책임질 인재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해서 지금 벌써부터 기아 팬들은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도영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내야에도 그런 선의의 경쟁 체제가 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게 강해지는 거죠, 팀이. 어떤 누가 주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바꿔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정말 강팀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이제 뭔가 슈퍼루키가 들어오면서 백업까지도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파괴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도영 선수를 비롯해서 양현종 선수, 나성범 선수까지 합류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 미디어 데이에서 김도영 선수의 입담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도영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시범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주목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제일 떠오르고 있는 슈퍼스타 한 명 있잖아요. LG의 송찬희 선수죠. 이제 나타났죠.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그 스윙? 방망이 궤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레그킥을 했을 때 그 타이밍 내려놓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가볍게 쳐도 넘길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내야 되죠, 외야 되죠. 뭐 이제 뭐 LG 이제 주전들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오지환 선수도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차하면 그냥 송찬이 들어갑니다 지금. 네. 이호준 코치님이 레그킥을 하잖아요. 네. 그 레그킥을 타이밍 잡는 내려놓는 느낌을 딱 맞는 것 같아요, 송찬희 선수하고. 네. 대화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송찬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시범 경기 때 6개 홈런을 폭발하지 않았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늦가기 신인이긴 한데 아직까지 1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좀 잘해서 신인왕도 노려본다면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럼 개막 스타팅 라인업에 송창희 선수 들어갈까요? 야 LG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지금.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네. 대타 1순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 시즌 저희가 뭐 김도영 선수 지금 뭐 송찬희 선수만 언급을 했지만 떠오르는 젊은 스타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즌 다치지 않고 본인의 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불리우고 있는 외국인 타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야시엘 푸이그를 비롯해서 뭐 크론 선수, 루이즈 선수 등 아직까지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 이 시범 경기에서의 외국인 타자들의 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너무 빨리 단정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시즌 들어가서는 또 완전히 긴장도가 틀려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적응하는 데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딱 하나의 타이밍만 딱 0점만 잡으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푸이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거포로서의 활약을 기대했는데 아직 장타, 뭐 홈런도 안 나왔고요. 네. 일할 때 타율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 판단했을 때는 타이밍 잡는 일 동작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타구를 때릴 때는 앞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거의 투수가 던질 때 일 동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늦으면서 타기가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부분만 좀 미리 잡힌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타이밍 잡는 기간도 있을 텐데 이제 한국 리그 적응도 해야 되고요. 이제 내일 모레 개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이게 이렇게 안 좋다가도 개막했는데 딱 좋아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게 개막전에 맞춰가지고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다려보고 시즌이 좀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다시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SSG 크론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선수도 거포형 선수로 알려져 있고 이 메이저리그 당시 90홈런을 쏘아 올릴 정도로 많은 이번 시즌 주목을 받았던 선수예요. 네. 아직까지 또 일할 때 타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론 선수를 저희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정확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푸기는 하지만 진짜 뭐 아니면 도. 맞아요. 그 말씀 이 얘기를 해서 시즌 들어가서 정확도가 얼마큼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정확도는 또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몇 개를 쳐주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사처럼. 네, 해결사처럼 워낙 SSG가 타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버프 군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묻어가면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3강으로 꼽으셨던 SSG 그리고 LG 꼽으셨잖아요. 네. LG 트윈스가 네. 사실 이 외국인 타자 잔혹사에서 올해 좀 벗어나야 하는데 루이즈 선수도 아직 타격감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워낙 스프레이 타법으로 좋은 타구를 많이 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올라오더라도 조금씩 이제 뭐 몸의 긴장도나 이렇게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루이스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정확성이 좋은 타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앞에서 이제 뭐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이제 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저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는 틀립니다. 괜히 프로가 아니에요.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 그렇죠. 시범 경기에서 부진했어도 정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외국인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선수들도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실력들을 정규 시즌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개막 직전이죠. 나 이게 제일 힘들어. 하지 마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이른 시점에서 정프로가 꼽아본 5강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조금 마음의 이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5강 LG, 기아, SSG, NC 한 팀이 되게 지금 애매해요. 네. 오. 그래도 저는 KT. 오. 그렇다면 그 중에서 3강은 어떻게 꼽으실까요? 일단 LG, LG, 기아 기아, 한 팀이 지금 제가 SSG냐 NC냐 NC가 강해요 생각보다. 네, 그래가지고 SSG 초반에 선발이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 가지고 1, 2, 3 선발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4, 5 선발이 이게 어떻게 될지가 조금
문승원, 박종훈 언제 돌아온다.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후반기에는 어쩌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오원성 선수라든지 뭐 노경원 선수라든지 어떻게 그 공백을 그 메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저는 SSG 가겠습니다. 오, NC가 너무 강하다고 계속 지금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시범 경기 때 NC가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저 안전된 선발진과 어떻게 보면 박민호 선수, 여러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버티냐 그때 말씀드렸는데 시범 경기를 통해서 하는 걸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NC가 그 공백이 안 보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양의지가 또 보스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NC도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5강에 어떤 팀들이 들어갈지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